첫 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아내 지연과 결혼한 지 10년 차였어요. 처음에는 밝고 따뜻했던 그녀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아내는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한 잔 마시던 것이 이제는 아침부터 술을 찾는 수준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를 걱정하고 돕고 싶었지만 아내는 제 걱정을 무시하고 술을 마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술에 취한 엄마를 피했고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상담소에 가려고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어요. 내가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날 이해 못해? 라고 소리치며 술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의 행동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밤새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기도 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붙잡고 울면서 제발 멈추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지길 바라는 거야? 라며 오히려 저를 몰아붙였어요. 어느 날 저는 아내의 서랍에서 대출 서류를 발견했어요. 아내는 저 몰래 돈을 빌려 술과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가 남몰래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나눈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오늘도 기다릴게 라는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증거를 내밀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밀쳐내며 이건 내 삶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알코올에 의존하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저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제가 아내를 너무 몰아붙인다고 비난했어요. 아내는 저를 비난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거라고 위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저는 그녀의 방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사진과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도망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아내의 비밀들을 법정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남자친구는 아내의 빚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자가 제공한 돈과 알코올에 의지하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아이들을 우선시하고 아내를 법적으로 멀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용서와 갈등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몇 달 뒤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는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끝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며 아이들을 위해 다시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노력했어요. 저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흔들렸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싶어 했고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상처들이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이들과 새 삶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두 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아내 지연과 결혼한 지 8년 차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갔고, 저는 바쁜 회사 생활로 집안일을 충분히 돕지 못했어요. 그런 사소한 갈등이 점점 쌓이면서 우리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의 교육 방식과 훈육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지연은 변호사를 고용해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어요. 그녀는 제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지연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축되었어요. 지연은 아이에게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닫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 불안해졌고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 저는 육아에 대한 기록과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서로의 잘못을 폭로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저와 지연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을 느꼈어요. 법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연의 행동은 점점 수상해졌어요. 저는 지연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일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저를 무능한 아빠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지연은 오직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을 통해 아이가 엄마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오히려 제가 아이를 조작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 같았어요. 그 와중에 아이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싸워야겠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위조된 것이 밝혀졌어요. 법정에서는 지연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판사는 양육권을 저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판 막바지의 지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제가 과거에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격하게 행동했던 영상을 녹화한 것이었어요. 그 영상은 편집되었지만 저를 위험한 아버지로 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법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재판 마지막 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위해 자신이 더 나은 양육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은 지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이의 양육권을 그녀에게 주기로 판결했어요. 저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와 떨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아이를 위해 변하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 결정을 믿고 싶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연이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닐지, 앞으로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고민에 빠진 채 법정을 떠났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차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의 모습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점 화를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폭발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짜증과 고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그를 달래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점점 저에게 향했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저를 밀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의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아이 앞에서도 저를 밀치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저는 아이가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저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을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아이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은 채 남편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점점 감정적으로 무너져 갔어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점점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화장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없앨 방법을 떠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랍에서 숨겨진 칼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칼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걸로 끝내버리면 모든 게 편해질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의 폭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채 저를 벽으로 몰아쓰며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내 손으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자신을 억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찾아다니며 협박을 시작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무능한 엄마로 몰아쓰며 아이를 빼앗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폭력의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남편의 학대와 협박을 모두 폭로했어요.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재판이 끝난 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떠나야 할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과연 제가 내릴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따뜻한 가정을 가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출장과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저는 바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꾸 커져갔어요.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4명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직장 동료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요가 강사였어요. 나머지 2명은 남편의 오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메시지 내용은 연인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그중 한 명과의 대화에는 남편이 우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추궁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의심 많고 예민하다고 몰아세웠어요. 저는 증거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대신 저를 질투심 많고 통제하려는 아내로 몰아가며 자신을 정당화했어요. 남편의 태도는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어요. SNS와 이메일을 조사하면서 남편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각기 다른 여인들과 각기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남편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한 명의 여자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이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를 정신적으로 압박했어요. 저는 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여자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녀는 나 남편이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남편의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이중 생활이 모두 드러났어요. 그는 양육권을 포함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구했어요. 그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그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 우리 삶에 끼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저는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35, 아내는 41살이에요. 결혼 초반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부부였어요. 아내는 연상이라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듯했지만 저는 그녀의 성숙함과 따뜻함에 이끌렸어요. 하지만 결혼 3년 차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우리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병원을 찾아다니며 난임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늘 절망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제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자책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불안과 죄책감은 저를 향한 날카로운 말과 싸움으로 변해갔어요. 아내는 점점 불안정해졌어요. 집안 곳곳에는 임신과 관련된 책과 약들이 쌓여갔어요.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고 매번 부정적인 결과에 무너졌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자와 나눈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병원에서 또 만나자는 문구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아내를 추궁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자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저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주고받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더 집착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녀는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했고, 심지어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내는 밤마다 제 옆에서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해?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붓다가도 갑자기 용서를 구하며 매달렸어요.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어느 날 밤 아내는 술에 취한 채 주방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그녀의 상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두려워 참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내는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저는 그녀의 변화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치료 중 아내는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녀는 이미 병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용했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처절한 눈물과 무너진 모습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의 절망을 이해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과연 저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6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36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내는 39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성실한 주부였어요.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허상이었어요. 아내는 언제나 제게 헌신적이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신뢰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방을 피하거나 외출 후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서랍을 뒤지다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의 아내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랐어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차량 주행 기록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모르는 장소를 자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호텔 근처였어요.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어 GPS를 확인했고 그 장소에서 여러 번 멈춘 흔적을 발견했어요. 아내의 SNS도 살펴보았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사진 외에도 혼자 찍은 셀카와 낯선 장소에서의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곳들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였고 그 속의 아내는 제가 알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후 그녀를 몰아세웠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남자 중 한 명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거였어요. 저는 분노에 휩싸여 친구를 찾아가 따졌지만 그는 오히려 아내가 먼저 접근했다고 변명했어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울며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아버지가 저일 수도 있고 다른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DNA 검사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거부했고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법정에서는 아내가 저의 과거 폭력적인 행동을 폭로하며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저는 아내의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모았지만 재판은 점점 아내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아내가 병원에서 받은 비밀 치료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과거에 유산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임신 사실을 이용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의 진심이 무엇인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법원은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었고 저는 아이와의 면접 교섭권만 얻었어요. 법원은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돌보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아내는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깊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아내가 제 과거 폭력적인 행동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을 위해 아내 쪽에 양육권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아내는 새로운 남자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법정을 나왔어요. 몇 달 후 아내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아이가 제 아이임을 확인했으니 양육비를 더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잘못을 끄집어내며 저를 비난했어요. 저는 그녀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아이를 위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아내는 저를 조종하려 했고 저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도 아이를 볼 수 있다는 희망에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더 치밀하게 움직이며 저의 모든 약점을 이용하려 했어요. 저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이 싸움의 끝을 알 수 없어 불안함에 휩싸여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